앞에서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현대적인 의미를 얘기를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천 이영춘 선생님 낸 연구는 뭐 크게 보면은 아마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그런 연구, 그러니까 과연 그분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찾아내는 뭐 그런 측면의 연구들, 또 실제로 영춘 위생연구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알아내는 그런 연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그런 현대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뭐 절대적으로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도 조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투자에 대한 거, 이후에 이영춘 선생님이 영춘위생연구소를 통해서 이뤄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오늘 한국 의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영춘 선생님 개인에 대한 내용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의학자였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도 이제 나왔던 윤일선 박사님이 길러냈던, 그러니까 한국인 교수가 지도한 최초의 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한국인이었던 최초의 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힘으로 길러낸 최초의 박사.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독일에 가든지 아니면 일본에 대학에 가서 학위 받아온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게 그 윤일선 교수가 직접 이제 지도를 해서 거기서 연구를 해서 일본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학위지만 하나의 의미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평양 포고를 나온 수제였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여기 병리학 교실에 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 사실은 의학자로서 전도가 양양한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시골 봉천 가서 거기서 이제 의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스승이 조금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흔쾌히 승낙을 해서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구모모토 농장에 내려와서 이제 농촌 의료를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농촌 의료를 하겠다고 내려갔을 때 뭔가 여러 가지 포부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은 굉장히 컸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 가서 거기 있는 소장 농민들 진료하고 이런 활동을 했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기가 된 게 1937년에 반둥에서 열린 농촌위생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유명 보건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여러 국가에서 참석을 해서 농촌 위생에 대한 그런 국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영춘 선생은 그냥 개인 자격으로 갑니다. 일본 대표도 참석을 하는데 그게 누가 그렇게 이제 간 게 아니라 구모모토 이제 내가 여기 학술 행사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모모토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여기 가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농촌 위생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첫해 여행에서 많은 견문을 가지고 돌아온 나의 마음은 매우 척박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학술회의에 가서 이제 농촌 유생하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제 다양하게 들으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의욕은 크고 현실은 따르지 못한 장차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할지 막연했다. 보니까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현실에서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어떤 그런 그 의욕과 좌절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처음 시작했던 게 그 학교 위생 사업입니다. 학교 위생. 그래서 그 왜 학교 위생을 먼저 시작을 했을까. 이게 아마 이제 지금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영춘 선생님이 농촌위생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것들을 조금 주제별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가 이제 학교 보건, 이제 급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학교 보건을 먼저 농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학교 보건을 먼저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통제에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기가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고 뭔가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 위생부터 이제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학생들의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사들을 하고 또 어떤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등등 이런 그 조사들을 하게 되고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36년에 이제 그 아마 그때 큰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농촌에서 밥을 굶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중국의 힘든 시기에 한 3개월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한시적으로 학교 급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밥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평가 스스로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학교 급식의 이제 소식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보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큰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건 교사들이 웬만한 학교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저걸 돌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상담 교사까지도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관리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학교 안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 전염병 관리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뭐 등등 이제 이런 그 이슈들이 중요한 학교 보건의 이슈였겠지만 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학교라는 어떤 이런 환경이 특히 자라나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셨거든요. 저는 또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윤선생님, 이영 선생님의 어떤 그런 활동을 보면서 조금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보시겠지만은 이제 농촌위생연구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 개통도 해서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만듭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전체를 이제 어우르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이제 만드는데 한 가운데 사실은 이게 그 연구소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위생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처음에 내려와서 이 농촌위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활동 자체는 굉장히 실천적인 활동이죠. 굉장히 실천적인 활동인데 그 실천적인 활동의 가장 중심에 연구소를 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도 물론 이제 이영춘 선생님이 아까 뭐 보셨지만 처음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문희 선생님 밑에서 병리학 교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아카데믹한 그런 관심사를 갖고 있던 분이 누가 봐도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학자가 될 사람이다. 대학에서 그런 이제 커리어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농촌으로 내려와서 실천적인 활동을 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상반되는 그런 이제 커리어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실천적인 활동이지만 그걸 단순히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만 끝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아카데믹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이제 추구하는 가운데서 그 실천성을 이제 계속 담보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아마 지식 기반 활동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마도 뭐 다 지금 지식 기반 사회라는 말들이 생길 정도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어떤 실천적인 일들을 하더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소개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 기반에 기초한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농촌유생 개성이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주어진 문제 해결에 내몰되기보다는 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영춘 선생님이 농촌위생연구소를 세워서 이제 농촌위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제 당연한 사실이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그 당시에 농촌 인구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 한 80% 정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 위생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대상으로 하는 사실 그런 의료 활동이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워낙에 작으니까 우리가 그냥 농촌이라는 어떤 특수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차원,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한 어떤 예견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들을 보면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각 말단에서 실제 환자를 만나면서 이제 그 진료를 하는 어떤 그런 접점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나 혹은 새로운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보건의료 제도를 만드는데 뭘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농촌위생연구소가 그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시스템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진료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핵심이 되는 토대가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뭔가를 구체적인 실전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당시 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국가의 지원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활동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에 보면 얼마나 어떤 선구적인 그런 생각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 질병에 대한 통계조사나 생명 통계조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춘 선생님이 이제 이 연구소를 만들고 해방 후에 이제 만들고 나서
농촌위생이라는 잡지를 사실 6년인가 이제 참가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학 잡지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51년에 이제 참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이제 참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 의학 잡지, 학술지로 이제 나왔던 게 40년대 말에 그 내과학회에서 나온 게 있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 각 학회들, 그러니까 의학 각 학회에서 그 학회지를 발간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그 학자들이 모인, 의학자들이 모인 그 학술 단체에서도 학회지를 못 내고 있을 당시에 여기에 개정해서 계시면서 농촌위생 하시는 분이 학술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논문이라는 것도 그냥 어떤 그 개설적인, 개괄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우리로 그 치면은 소위 이제 그 원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발로 뛰어서 얻어낸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영수님 혼자 이걸 다 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와서 이제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이 주변의 그 환자들을 조사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책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3권 정도 이제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걸로 마감이 됐는데, 근데 여기도 가장 많은 그 연구 논문들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조사 연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연구라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병,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농촌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결핵, 매독, 기생충 질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그 다양한 이제 실제로 그 조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매독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성병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을 이제 조사해서 사실은 이 데이터를 얻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서 일종의 이제 선천성 어떤 그런 이제 그 것들, 부모대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어떤 질병 데이터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나중에 보면 어떻게 거의 그 질적인 생활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 연구 데이터들까지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학술지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재밌다. 재밌는 게 단순히 어떤 질병 데이터라는 측면에서도 재밌지만 당시 우리나라 농촌의 어떤 현실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서술한 좀 이렇게 사회인류학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결핵 연구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혈액 검사에서 이제 그 결핵 반응 검사 같은 것들도 하고 등등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외에 굉장히 어떤 다양한 사회 환경적인 부분들, 풍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학교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주거 환경도 채광이나 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건지, 저습지에 사느냐, 아니면 간척이 돼서 그런 데서 이제 식수가 적절한 식수가 있나 없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어떤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느 지역에 보면은 전체 가구가 4분의 3이 이불 한 채로 이제 살고 있더라. 라는 거고, 3분의 2가 요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마을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농촌 환경이 어땠는가를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독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농촌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세 가지 질병 중에 이제 하나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천적 매독 감염 조사
같은 것들도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농촌의 매독이 많이 유행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이유들도 분석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민들이 도시유가 되면서 이제 뭐 도시로 가고, 또 그 도시의 육아 격선들이 또 지방으로 와서 또 문제가 되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상황들, 그다음에 뭐 한국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들,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기생충병 연구, 이건 뭐 사실 여기서 했던 것들, 여기서 이제 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기생충학 활동들을 많이 할 때 다시 주역이 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구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기서 활동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생각해 볼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이 지역 개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 안에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해야 될, 지금은 이제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어떤 시스템을,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순히 어떤 뭐 이 진료소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진료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그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다 이제 근본적인 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시도를 이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일을 시작하셨던 게 40년대 해방 이후에서, 그 다음에 전쟁을 거치면서 50년대에 주로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실은 어려울 때였죠. 그 시대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국가가 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 때였는데, 개인의 역량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좀 놀랍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농촌위생연구소의 조직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방의학, 위생방면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의학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의학 방면은 그 진료기관은 이제 요즘 말하자면 어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대열화해서 진료 체계를 이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보다 사실은 더 상위에 뒀던 게 이제 연구소와 관련된 예방위생과 관련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연구부라는 걸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민주위생, 보자위생, 역학 등등해서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조사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중위생부에서 이제 보건소, 그러니까 이 진료기관하고 보건소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어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총무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의료 인력을 배출을 해야, 교육을 시키고 배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실제로 이제 그런 양평소를 만들어서 간호과, 보건과, 강습과 해서 인력 배출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이게 거의 국가가 지금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이 지역에서 개인의 어떤 그런 부상을 하고, 단순히 부상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하여튼 지원을 얻어내서 뭔가 시작을 하고 일을 진행해 나갔던 이런 부분들은 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거기 가서 진료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많은 경우는 그냥 어떤 그런 활동들에 그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지역, 물론 이제 그런 이게 생각은 하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들 이렇게 절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꿈은 꾸고 계시겠지만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거의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실제로 이뤄냈다는 게 참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뭐 끝까지 성공했다고 소위 이제 뭐 성공이냐 실패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국가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또 뭐 그냥 또 끊어지고 뭐 그러니까 분명히 또 그렇고 아니면 또 이제 외부에 또 다른 또 지원 기관을 찾아서 거기서 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좀 이제 영준 선생님이 말년에 좀 실망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그 시대에 선구적으로 하셨던 것들이 지금의 우리의 의료 시스템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라들을 선구적으로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시켰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지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최근에 그 지난 증권에서 또 좀 이제 의정 갈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외의 이슈들이 겪고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체계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또 지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거냐 뭐 이런 그 생각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영준 선생님이 벌써 뭐 한 반세기 더 전에 이런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구상들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했을 뿐 아니라 실현을 하고 운영을 하고 했던 어떤 그런 그 업적들이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고 또 영감을 얻어야 되는 또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 여기서 마무리하는데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주민 원장님을 초청하고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건강이 안 좋아서 3시쯤에 사모님을 돌보셔서 저한테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글을 읽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천의 발원지. 지금 저희는 쌍천이라는 거대한 2개의 강에 대해 연구하고 또 감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은 그 발원지가 있고 그 발원지는 모두 조그만 샘물입니다. 저는 쌍천의 발원지가 어디일지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쌍천은 그 발원지에 대해 교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 재직 중 12월 겨울철에 내 자신의 건강관리 부주의와 무리로 습성 근막염에 걸려 부득이 퇴직하고 황해도 신막에서 교원 생활 중이던 형님 댁에서 그곳 개원이인 세브란스 출신 김찬두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3개월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의사란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김찬두 의사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898년생으로 쌍천보다 5살 많았습니다. 출생지는 평남 대동군으로 쌍천의 평남 영광군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배제보고를 나와 1918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하였습니다. 쌍천이 1925년에 세브란스 의전에 입학하였으니 7년 선배입니다. 1학년 때 과대표를 했는데 3.1운동 때 세브란스 병원 내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6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졸업 후 1923년에 황해도 서흥군 신망역 앞에 순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쌍천이 이 순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민족의식이 강했던 이 김찬두 선생은 쌍천을 치료하면서 이 사람은 교사보다는 의사가 되어야 이 백성을 위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으러 올 때마다 세버란스 전 미국 선교사들, 에비슨 교장, 기독교에 대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쌍천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쌍천의 세브란스 의전 학적부에는 이 김찬두 의사가 보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찬두 선생에 대한 그 후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김찬두 선생의 묘지가 망우리 공원 묘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비석의 사진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망우리 공원 묘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김찬두 선생의 묘지를 관리하는 가족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절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는 관리소 말에 이 김찬두 선생님과 우리 가문과 깊은 관계가 있으니 제발 알려달라고 하여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자기가 시집 오기 전에 일들이라 자세히는 모르는데 해방 직후에 황해도에서 서울로 와서 개업을 준비하던 중 1948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고 6.25 전쟁으로 서울에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는 이북 출신인 것이 알려지면서 해를 당할까봐 모든 사진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한 환자의 삶을 교사에서 의사로 바꾸어 쌍천이라는 거대한 두 물줄기를 이루게 한 발원지 김찬두 선생님. 이것은 정확히 10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6일 이주민. 네. 이주민 선생님의 발원지가 쌍천이라면 쌍천의 발원지는 김찬두 선생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